한산한 고속도로를 운전하며 라디오에서 나오는 좋아하는 노래를 따라 흥얼대고 있어요. 갑자기 사슴 한 마리가 도로로 뛰어나와요. 충격에 빠진 채 서로를 쳐다보고 잠시 후 최대한 세게 브레이크를 밟습니다. 타이어에서 끼익 하는 소리가 나요. 차가 아스팔트 위를 미끄러지듯 움직이며 멈추지 않아요. 바퀴 밑에서 연기가 나요. 순식간에 차가 미끄러지고 방향을 틀면서 사슴에게 점점 가까워져요. 몇 발자국 거리를 두고 기적적으로 멈췄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차에 ABS, 즉 잠김 방지 브레이크 시스템이 있었다면 상황은 달랐을 거예요. 여기 길을 달리고 있는 여러분의 차가 있어요. 바퀴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브레이크 페달을 밟아요. 그 순간 브레이크 패드가 회전하는 브레이크 디스크를 누릅니다. 그리고 페달을 너무 세게 밟으면 차 바퀴가 잠겨요. 하지만 그 차는 트랙션을 잃고 이제 타이어로 미끄러지기 시작해요. 이 경우 제동거리가 너무 길어 사고를 피할 수 없어요. 이제 타이어 자체를 살펴보겠습니다. 제동이 시작되면 타이어가 뒤로 당기는 것처럼 모양이 변형돼요. 그리고 제동 성능이 더 떨어집니다. 경험 많은 운전자들은 가장 긴급한 상황에서도 브레이크 페달을 있는 힘껏 밟으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바퀴가 잠기지 않도록 조금 더 적은 압력을 가해야 해요. 아니면 브레이크를 여러 번 나누어서 밟을 수 있어요. 바퀴가 잠겼다고 느껴지면 브레이크 페달을 놓았다가 다시 제동을 시작해야 합니다. ABS가 하는 일이 바로 그거예요. 중앙 컴퓨터에 연결된 각 브레이크 디스크에는 센서가 있어요. 브레이크 페달을 끝까지 밟아도 센서가 컴퓨터로 경보를 보내 브레이크 시스템에 가해지는 압력을 줄이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바퀴가 다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압력이 증가하고 제동이 다시 시작돼요. ABS는 타이어가 변형되기 직전에 휠 잠금을 해제해야 합니다. 이 제동에는 최소한의 거리만이 필요할 거고 그렇게 충돌을 피할 수 있어요. ABS는 위급한 상황에서만 작동하는 것이 아니에요. 얼마 전에 소나기가 내린 부분적으로 젖은 도로를 운전하고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오른쪽 바퀴는 젖은 아스팔트 위에 있고 왼쪽 바퀴는 마른 부분 위에 있어요. 젖은 아스팔트는 훨씬 더 미끄러워요. 여러분이 매우 침착하게 브레이크를 밟더라도 타이어는 여전히 아스팔트의 다른 마찰을 느낍니다. 그러면 차가 갑자기 방향을 틀 수도 있어요. ABS는 이를 감지하여 각 바퀴에 서로 다른 브레이크 압력을 가할 수 있습니다. 물 웅덩이를 헤치며 완전히 젖은 도로를 달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브레이크는 바퀴가 웅덩이를 통과할 때 너무 미끄러울 때가 언제인지 감지해요. 컴퓨터는 즉시 각 바퀴에 주문을 보내고 차는 계속해서 부드럽게 운행합니다. 또한 제동 중에도 차를 제어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바퀴가 잠기면 아무리 핸들을 돌려도 차는 계속 미끄러져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아요. ABS는 제동 중에 바퀴가 계속 회전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핸들을 잡고 방향을 바꾸면 차는 원하는 대로 움직일 거예요. 브레이크 어시스트 시스템 BAS는 ABS와 협력합니다. 여러분이 제한 속도로 평탄한 고속도로를 운전하고 있다고 가정해보세요. 도로는 원만하고 편하게 가고 있어요. 갑자기 도로에 장애물이 생기면 말 그대로 1초도 되지 않는 시간에 브레이크를 밟을 수 있어요. 연구에 따르면 비상 상황에서 운전자들이 브레이크 페달을 끝까지 밟지 않는다고 합니다. 제동 거리가 필요 이상으로 길어져 사고가 날 수 있어요. 브레이크 보조 시스템 운전자가 페달을 갑작스럽게 밟았음을 감지합니다. 그 말은 긴급 상황이란 뜻이죠. 시스템은 페달을 끝까지 밟아 최대한 효율적으로 제동을 합니다. 차분한 상황에서 브레이크를 세게 밟으면 이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 수 있어요. 브레이크 페달이 저절로 내려가기 시작하거나 발에서 조금 멀어집니다. 사실 그건 자동차가 운전자를 위해 대신 브레이크를 밟아주는 거예요. 따라서 운전할 때는 움직임이 차분하고 부드러워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다양한 날씨 조건에서 운전하기를 좋아한다면 여러분의 안전은 트랙션 제어 시스템 TRS가 유지합니다. 젖어서 미끄러운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는데 앞에 그 커브가 있어요. 핸들을 돌려서 커브를 돌아요. 회전한 바퀴가 웅덩이에 부딪혀 접지력이 더 나빠집니다. 바퀴는 도로에 닿을 때보다 훨씬 더 빨리 돌기 시작해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계속 운전하면 바퀴가 아스팔트에 다시 닿는 순간 통제력을 잃게 됩니다. 차가 미끄러져 도로를 벗어나게 돼요. 트랙션 기어 시스템은 ABS와 동일한 센서와 몇 가지 다른 정교한 세부 시스템을 사용해요. 각 바퀴의 회전수를 세죠. 한 바퀴가 다른 바퀴보다 빠르게 회전하기 시작하면 시스템이 미끄러짐을 감지해요. 메인 컴퓨터는 신호를 받아 해결책을 찾습니다. 한 가지 옵션은 엔진 속도를 줄이는 거예요. 시스템은 엔진의 일부 실린더에 대한 연료 공급을 차단할 수 있어요. 또는 실린더 자체의 점화 프로세스를 중지시켜요. 그러면 엔진 속도가 떨어지고 바퀴는 느려집니다. 또 다른 방법은 일부 브레이크의 바퀴의 회전을 늦추도록 명령하는 거예요. 미끄러짐이 멈추면 운전자는 가장 어려운 상황과 어떤 날씨에도 차량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잠김 방지 브레이크 시스템은 적응형 크루즈 컨트롤의 작동에도 도움이 됩니다. 크루즈 컨트롤은 운전자의 노력 없이도 일정한 속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스마트 시스템이에요. 원하는 속도를 설정하고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기만 하면 됩니다. 시스템은 속도에 맞추기 위해 스로틀 자체를 추가하거나 줄여요. 기본적으로 자동 조정이죠. 운전자가 해야 할 일은 방향을 잡고 도로에서 눈을 떼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만약 위험에 접근하고 있다 해도 자동차는 스스로 속도를 줄이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졸지 마세요. 적응형 크루즈 컨트롤은 여러분의 안전을 위한 거예요. 적응형 크루즈 컨트롤은 여러 개의 센서, 카메라, 그리고 레이더가 장착되어 있어요. 여러분은 고속도로에서 속도를 설정하고 교통의 흐름에 따라 움직입니다. 레이더가 자동차 앞으로 파장을 방출해요. 모든 금속 물체는 파장을 레이더 센서로 반사시킵니다. 이런 식으로 레이더와 컴퓨터는 물체까지의 거리를 파악해요. 만약 그 거리가 가까워진다면 컴퓨터는 차의 속도를 늦춥니다. 앞에 장애물이 없으면 설정된 속도를 유지해요. 하지만 만약 다른 차가 차선을 침범한다면요, 레이더는 91m 이상 떨어진 물체를 감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장애물을 즉시 알아차려요. 거리가 충분히 멀면 제동을 시작해야 한다는 경고만 나옵니다. 거리가 계속 가까워지면 시스템 자체가 속도를 줄이기 시작해요. 하지만 만약 장애물이 너무 갑작스럽게 등장한다면 컴퓨터는 비상제동을 시작하라고 자동차에게 명령할 거예요. 상황이 안전하지 않다면 처음 2단계는 건너뛸 수도 있어요. 오르막길을 오르는 것은 도로에서 충돌이 발생하는 또 다른 흔한 원인입니다. 샌프란시스코 거리를 운전하고 있는데 가파른 오르막의 빨간 신호등에서 교통체증에 걸렸다고 가정해보세요. 네, 전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바로 뒤에 다른 차가 있어요. 녹색 신호등을 보고 브레이크 페달에서 발을 떼고 가스 페달을 밟아요. 하지만 발을 떼는 순간 차가 뒤로 굴러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쾅! 뒤에 있는 차에 부딪혔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사로 밀림 방지 장치 즉 HSA가 있어요. 브레이크에서 가스 페달로 발을 바꾸는 동안 시스템이 바퀴를 잠근 상태로 둡니다. 그러고 나서 HSA는 브레이크 잠금을 해제하고 중력이 아래로 끌어당기는 걸 막도록 가스 페달을 밟을 시간을 갖게 돼요. 하지만 일반적인 평탄한 도로에서는 빨간불에 서 있는 상태에서 가스 페달을 밟기 위해 브레이크 페달에서 발을 떼도 시스템이 여전히 브레이크를 계속 작동시킵니다. 이러면 차량이 도로에 머물러 있게 할 뿐만 아니라 후방 추돌의 원인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 걸 원하지 않기 때문에 디자이너들은 메인 컴퓨터가 차량이 경사에 있는지 없는지를 알도록 도와주는 디테일을 몇 가지 설치해서 HSA를 더 똑똑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경사에 따라 HSA는 다르게 행동합니다. 경사가 완만한 경우 브레이크 페달에서 발을 떼자마자 시스템이 브레이크에서 서서히 힘을 빼기 시작해요. 운전자가 가스 페달에 발을 올리면 그것을 완전히 풀어줍니다. 경사가 매우 가파른 경우 브레이크 페달에서 발을 떼고 살짝 가스를 밟기 시작하면 HSA는 여전히 바퀴를 잠근 상태로 유지해요. 차가 오르막에서 출발할 수 있을 정도로 강하게 가스 페달을 밟을 때만 해제됩니다. 언덕 위로 후진해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도로 위의 상황을 평가하고 모든 미러를 확인할 시간이 더 필요해요. HSA는 움직일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스로틀을 얻을 때까지 브레이크가 차량을 잡아두도록 할 거예요.